이 영화 포스터는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짐 캐리가 주연을 맡은 트루먼 쇼입니다. 짐 캐리의 극중 이름이 트루먼인데요. 트루먼은 태어날 때부터 현실처럼 꾸며진 스튜디오 안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수천 대의 카메라에 둘러싸여 일거수일투족을 촬영당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또 트루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입니다. 그의 탄생부터 그의 모든 삶은 TV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어 전세계 수십억 명이 시청합니다. 어느 날 아침 트루먼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맑은 하늘에서 조명기구가 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를 길거리 노숙자로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돌발 행동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는 트루먼의 의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트루먼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각본임을 직감하고 자기가 잠든 것처럼 위장하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트루먼은 배를 타고 인공파도와 인공폭풍우를 지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결국 세트장 벽면에 있는 비상문을 발견하고 탈출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가짜 세상을 탈출하여 진실과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루먼의 이야기가 영화 속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진짜 인생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석처럼 내려오는 부자 되는 방법과 사회적 통념이 과연 진실일까?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나서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방법과 사회적 통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명문대를 가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 대기업에 취직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퇴직까지 열심히 일해야 노후에 부자로 살 수 있다. 취직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또 돈에 대한 통념으로 돈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돈을 쫓으면 인생을 망친다 등의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불편한 사실에 다가가는 것은 두렵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에서 MJ 드마코는 사회적 통념은 기득권이 만들어낸 짜여진 각본이라고 말합니다. 또 조작된 각본은 우리를 현대판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조작된 각본에 세뇌당하는 것일까요? MJ 드마코에 따르면 총 6가지의 경로를 통해 우리는 조작된 각본에 세뇌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위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타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 역시 같은 각본에 따라 살아왔고 그 부모님들께서도 우리에게 그 각본이 정답이라며 권장하게 됩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온 교육입니다. 공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근검절약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오하고 실패한다 라고도 배웁니다. 또 실패는 훈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최하위 성적을 받게 된 학생은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성적 순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적 순대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기업이 만들어낸 소비 습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하고 순종적인 노동자가 되도록 교육받는다면 기업은 우리가 만드는 상품을 구매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잘못된 통념을 세뇌시킵니다. 샤넬 백을 들고 다녀야 세련된 현대 여성이 되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녀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명품백, 비싼 시계, 고급 라인의 가전제품 등으로부터 부를 표현하게끔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회적인 신분이 브랜드 소비를 통해 결정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기관입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뇌받습니다. 은행은 우리에게 저축을 요구하면서 대가로 2에서 3%의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금 받은 돈을 2배 이상이 되는 4에서 6% 금리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마진을 얻습니다.
또 판매하는 각종 상품으로부터 두둑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돈을 믿고 맡기지만 낮은 금리와 높은 수수료로 저축을 아무리 해도 큰 부를 축적하기에는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대학 학위를 위해서 거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필요 없는 물건을 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잔뜩 사들입니다. 각본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통해 정부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정부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론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용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스펙트럼 안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그 가십거리에 대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순정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은 우리를 평범하고 순종적이고 오락거리에 정신을 팔리게 하고 그저 각본화된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순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본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MJ 드마코는 책에서 수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중 당장 실천할 수 있고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지식을 배워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뿐만 아니라 세이노의 가르침,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금융 지식을 배워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지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에 눈을 뜨신 분이라면 부모님께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경제, 금융 분야 지식을 쌓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난관에 부딪혔을 때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기 위해 무수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금융 공부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신문과 잡지를 읽고 세상에서 일어난 금융,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시간과 역량이 된다면 경제 관련 서적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책 부의 추월차선 언스크립티드를 통해 부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자본주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공부는 필수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